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요새 힘드시죠? 부동산 문제는 힘들 거예요. 세금 때문에 힘들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들고 여러모로 쉬운 게 없는 시기입니다. 힘을 내셔야 되고요. 오늘 나온 기사 몇 개를 좀 연달아 읽어봤는데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쭉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다 현실이 돼서 사실 저도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시장이 그래도 정상적인 게 좋으니까.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너 같은 애들은 시장이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시세가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을 갖고 있어도 세금이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경매든, 공매든, 다른 분야 있잖아요. 토지나 상가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디벨로핑이나 아니면 건축같이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대출까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사실은. 재미가 없는데 시장은 전혀 건전하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일부 분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분들은 약간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지금처럼 욕먹고 비난받고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거나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그냥 조용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서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8기 강의 아래 링크 왼쪽 아래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요새 좀 옛날이랑 달라요. 솔직히 한 1년 반, 1년 반도 아니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엉터리 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사들이 약간 방향을 돌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끔 오해하시는데, 정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집중하기 위해서지 지금 정치를 빼놓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부동산 얘기만 해라고 하시는데 사실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지금 정치 빼고 얘기 못 하는데요. 그냥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아까워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무주택자 꽉 막힌 대출 결국 눈물의 갭투자 나섰다. 어이씨구. 눈물의 갭투자? 언제는 갭투기꾼 때려 죽일 놈들 하면서 이제는 또 눈물의 갭투자네요. 이게 참. 제가 정의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정의를 해드릴게요. 갭투자란 건 없어요. 옛날 어른들도 다 새끼고 샀고요. 정의를 딱 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면 내 집 마련. 우리 가족이 사면 내 집 마련. 네가 하면 갭투기. 제가 하면 갭투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대출 끼고 사는 건 갭투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전세 대신에 대출 받는 거잖아요. 은행은 사채업자예요. 여러분 많이 혼돈하시는데요. 은행은 사채업자랑 똑같습니다. 사채업자가 뭐 하죠? 돈 빌려주고, 저당 잡고, 이자 받고, 원금 받을 때까지 이자 안 내면 담보물 딱 취득해 오잖아요. 경매 넘겨서. 그 은행은 뭐가 다른데요? 양복을 입고 있다. 깔끔한 사무실로 일을 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시중은행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은행 좋아합니다. 옛날에 취업도 하고 싶었고 굉장히 좋아요. 한국은행들 정말이에요. 좋아하는데 제 말은 어차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내로남불이 지금은 완전 그냥 대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엔 별로 의미를 안 두는데 뭐예요? 대출까지 막히니까 갭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정당화시키진 않겠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도 갭 투자를 할 건데 의미가 뭐죠? 맞아요. 대출이 막혔으니까 이제 전세 끼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살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보세요. 점점 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송하게도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고 전세 물건이 너무 부족해요. 전세 물건이 왜 부족하죠? 집을 사서 전세를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갭 투자가 늘어나면 또 전세 물건이 늘어날 거예요. 또 이거는 또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분들이 원래 대출을 받고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사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이 풀릴 때까지. 그러면 또 일시적으로 전세 물건이 살짝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매매 시장이 또 불안정해지겠죠. 이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기사예요. 매물 부족.
아파트 입주 물량 반토막. 이거는 제가 뭐 수백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랑 내년, 내후년에 입주가 없어요. 공급 물량 하기로 한 게 여러분 아세요? 공급 계획이 250만 호예요. 250만 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있어요? 3개 신도시가 어디 있죠?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없죠. 지금은 입주할 집이 부족한 거예요. 입주할 집이 안 부족하면 이분들이 뭐하러 갭 투자를 합니까? 나중에 기다리지. 입주할 집이 안 부족하면 대출을 왜 막습니까? 따르게 잡으면 되는데. 입주 물량 없어요.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언론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중기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특공 확대. 와, 특공. 중기부 중소기업. 아무래도 약간 소외계층한테 약간 뭔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미혼 1인 가구,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특공 기회 넓힌다. 지금 시장의 문제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신경을 쓰는 건 좋아요.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회 소외계층이나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청약의 기회를 넓혀주는 거 찬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갈 때 불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즉 청약 자체 전체 물량을 늘려서 주는 건 좋은데 청약 물량은 늘리지도 않으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건 거꾸로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20대, 30대, 40대가 있어요. 똑같이 청약 기회를 주다가 20대한테 더 주면 30대, 40대가 덜 가져가야 됩니다. 위에 돌을 빼서 아래 놓고 중간 돌을 빼서 위에 놓고 결국 총량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에 불만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그때 바꿔치기 해봤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전 이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쉽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나빠 보일 거 아니에요. 야, 우리한테 청약 기회를 더 준다는데 뭐라고 하냐? 저거 나쁜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뜻 말은 못 꺼내지만 주택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집이 더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청약 대기자들은 집이 이제 안 필요해졌나요? 그 데이터와 근거는 어디 있나요? 전 묻고 싶습니다. 자, 전세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증거입니다. 월세가 올라갑니다. 입주할 매물도 없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대출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입주 물량은 계속 없고 청약 시장은 계속 그 물량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사는 사람과 월세 입자로 갈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예전보다 욕을 덜 먹더라고요. 집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세나 월세로 버틸 수는 없고요.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월세 막 강남에 1,000만 원짜리 월세 나왔다는 기사가 불과 2021년도 초반에 나왔고요. 월세 폭등한다는 기사가 작년 말부터 나왔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당해내실 거예요? 원벨리 사진이잖아요. 이런 좋은 단지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올라가요. 미국에서도 세입자 곡소리, 이번 생에 내 집 못 살 때. 자, 여러분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집 못 사요? 공부하면 살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공부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이 아니어서 그렇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은 못 사요. 왜냐면 미국은 전세란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화 돼가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전세가 없어지고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그리고 세금도 올라가고 미국이 보유세가 굉장히 비싸요. 한국의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리는 가장 큰 좋은 원인이었던 게 뭐예요? 가장 좋은 설명은 선진국, OECD 국가 평균이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한국보다 월세가 몇 배 비싸요. 한국이 월세가 150 내고 있다면 미국은 4배 이상 내야 돼요. 2배, 3배 이상 넘어가요. 체감으로 물어보면은. 그러면 미국에서는 월세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내 집을 못 사고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 따라갈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진짜 못 사요. 한국이랑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집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하시잖아요. 제가 만나서 상담해보고 수업 시간에 만나보면은 아니에요.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 물어보면 못 사요. 제가 마지막 직장이
해외에서 해외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직장이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고요. 전 세계 한 45개국인가? 지금도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의 선진국들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저게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집을 못 사요. 그분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집이 이미 있는 분들은 있지만 친구들은 집을 못 산대요. 아예 그냥 테크니컬하게, 피지컬리하게 못 사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대출 막히고 앞으로 입주 물량 새 아파트 없고 청약 같은 경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불안정하게 빙빙 돌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보다 앞선 시장에서는 이제 아예 집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집을 사라고 얘기하면 욕부터 나오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제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컨설팅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채널의 취지상 제가 믿는 대로 시장이 간다면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것보다 어정쩡한 청약 점수로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봐왔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뭐 정기적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제 6개월, 1년 전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 알아요. 너 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냐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기분이 좋으세요? 저도 제 사적인 얘기나 멤버십에서 사적인 얘기나 재밌는 얘기는 웃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응? 이 기분이 좋아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은 진짜 도욕하세요. 넌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저는 지금 간절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많이 오른 거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불안정하고 지금 이제 언론들도 등을 돌렸잖아요. 언론들이 지네 할 말을 하잖아요. 쭉 읽어보시고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 정말 이제 월세살이 하는 일하고 집을 영영 못 사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월세는 계속 올라가요. 물론 내가 내는 월세는 집주인이 세금으로 뜯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 내 알 바 아니잖아요. 집주인 놈이 세금을 뜯기던 내던 내 알 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월세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월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럼 난 뭐 먹고 살고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월세가 많이 올라가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월세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가가 도와줄 거라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아직 살만하신가 봐요. 한국 사회에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힘들게 죽어가는 분들 많아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를 해왔고 대학생 때부터 기부를 해왔어요. 누구한테? 네, 소외계층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 가서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름에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하는지? 이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힘든 분들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푸는 지원금은 솔직히 제 시선에서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필요 없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20대 여러분들, 저를 잠깐 미워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 돈 필요하세요? 그 젊은 나이에 정말 필요하세요? 알바짜리 없고 취업 잘 안 되고 기성세대가 자본시장 다 가져가서 싫은 거 알아요. 절망스러운 것도 알고요. 근데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 핑계를 한 번만 대게 해주신다면 저 때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 때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꼭 필요하세요? 받지 말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 요번에 25만 원 필요하세요? 아니 정말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받아서 소고기 사드시면 기분 좋아요? 그거 제대로 모으면요. 지금 한국의 생명을 살려요.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 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도 배울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 25만 원 나갈 거 안 나가고 모아서 차라리 공무원 더 뽑아서 소외계층 찾아내서 돈 주면 생명도 살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25만 원 없으면 안 됩니까?
소고기랑 치킨값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지금 살만 하니까 뭐가 돈이 들어와서 그걸 용돈으로 쓰는 거지. 진짜 힘들어지면 신경 안 써요. 빈부격차가 정말 큰 미국에 가보면 아사하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길거리에서 마약하다 죽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미국은 밤에 밖에 못 나가요. 치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살기 좋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어떻게 알겠어요? 세입자로 살아. 집을 영원히 못 사. 근데 여러분은 그 심정을 모르는데 제 영상을 기분 나쁘게 보시더라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시라고요. 내가 집을 아예 못 사. 근데 여러분 의외로 지금 집이란 걸 살 수가 있다니까요. 전세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영상이 약간 어둡거나 기분이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지금 이 뉴스들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을 읽었고요. 다음 영상은 좀 밝게 할게요. 죄송하고요. 영상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